284페이지 세 번째 세션 하이제킹입니다. 이제 마지막 공격이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세션 하이제킹. 자, 세션 하이제킹입니다. 자, 원리부터 일단 볼까요? 설명은 좀 잠시 하고.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TCP 통신 사이에서 세션을 탈취하여 서버로부터 세션이 형성된 클라이언트인 것처럼 위장하여 인증을 회피한다. 그러니까 이미 인증을 받아놓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세션을 탈취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세션은 TCP를 이용한 모든 세션의 탈취가 가능하고, 세션 하이제킹이니까 TCP입니다. TCP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OTP, 유형 패스워드라든가 토큰 베이스드 어센티케이션, 그리고 커버로스 등을 이용한 세션의 탈취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세션 하이제킹은 상당히 강력한 그런 공격입니다. 뭐 커버로스라든가 이쪽도 다 가능하니까, 원타임 패스워드도. 그 다음 스니핑 기술을 기반으로 패킷을 도청을 한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공격 방법. 스니핑하여 세션을 확인, 적절한 시퀀스 넘버를 획득한다. 자, 세션 하이제킹에서 공격 방법이에요. 여기서 하나가 나온 것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뭐를 해? 시퀀스 넘버랍니다. 시퀀스 번호. 넘버라고 해요. 번호라고 할까요? 시퀀스 번호. 시퀀스 번호를 이용한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겠죠. 사용한다. 세션 하이제킹에서 좀 기억을 하십시오. 시퀀스 넘버 사용하는 거. 그 다음 리셋 패킷을 전송하여 세션을 연결이 끊긴 폐쇄 상태, 이거보다는 초기화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연결 확립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그 다음 공격자가 새로운 시퀀스 넘버를 전송하면 그 다음 서버는 공격자를 정상적인 클라이언트로 인식하고 세션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 밑에 한번 그 세션 하이제킹의 구조가 있죠. 이거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요거 그릴게요. 축약해서 클라이언트가 있겠고, 자,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공격자가 있고, 공격자는 빨간색으로 한번 할게요. 공격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서버가 있어요. 서버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할게요. 공격자가 중간에 끼게 됩니다. 세션은 중간에 끼는 겁니다. 세션 하이제킹이니까. 세션을 탈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세션 하이제킹 일단 인증을 얻어서 일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공격자가 탈취해내는 겁니다. 탈취해내는 거.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 뭐 시퀀스 넘버를 사용한다는 건데, 물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인증이 끝내놓고 사용하는 중간에 공격자가 그 세션을, 이루어진 세션을 탈취해낸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그렇게 되면서, 그럼 이전에 세션이 형성돼 있었어요. 이렇게. 자,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이것을 중간에 공격자가, 자, 여기서 이제 세션, 여기서부터입니다. 탈취해 가는데, 이전에 연결돼서 사용하는 것을 탈취해내는 겁니다. 그럼 공격자가 중간에 탈취를 해내는데, 어떻게 탈취를 해내냐면, 첫 번째, 끼어들기를 해서 누구한테? 서버한테 리셋 패킷을 보낸다는 거죠. 여기서 리셋은 뭐라고 그랬어요? 초기화시킨다라고 그랬죠. 물론 지금 책에서는 폐쇄, 클로즈드 스테이트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만, 리셋 패킷을 보내요. 이 세션에 대해서 리셋 패킷을 보내면 이 서버 쪽에서는 초기화되니까 다른 공격자가 그 초기화된 그 세션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초기화. 사용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세션을 차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공격자가 초기화를 리셋 패킷을 보내서 초기화를 시키면서 다시 공격자는 뭐를 보내요? 접속 요청인 패킷을 뭐라고 그래요? 씬이라고 하잖아요.
씬 패킷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씬에 대한 또 서버는 뭘 보내겠어요? 씬을 보내겠죠. 씬을 보내죠. 그 교재 그대로 나온 거죠. 이 씬에 대해서 다시 씬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서버의 씬을. 그럼 누가 응답을 해요? 이제는 공격자가 에크를 보내게 되면 우리가 3way, 본인의 씬과 에크가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클라이언트, 얘를 클라이언트를 일단 보는 거니까 둘이 공격자를.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에크를 보내면 얘가 세션이 형성이 되죠. 그걸 우리가 establish라고 하잖아. 블리시 있더라고 합니다. 세션 형성이, 세션 연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시리얼 핸드쉐이크입니다. 여기만 볼 때. 여기만 볼 때. 이렇게. 새로 연결하는 거죠. 공격자가. 끼어들기를 해서. 탈취를 해내는 거죠. 요겁니다. 요거. 요게 세션 탈취예요. 세션 하이제킹.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이제 패킷은 본인이 만들어서 보내고 주고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이 순진한 아주 착한 클라이언트에서는 계속 뭐를 보내겠어요? 패킷을 보내겠죠. 패킷을. 그러면 이 패킷을 누가 전달을 해줘요? 이 공격자가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공격자가 서버로 패킷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패킷을 전달. 그런데 제대로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중간에 껴가지고. 뭐해? 자기가 또 서버하고 통신할 일도 있는데 클라이언트를 그대로 중개해 주려면 뭐하러 세션 하이제킹을 합니까? 탈취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패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게 생성이 돼요. 불안정하게. 또 응답했던 그 패킷들이 또 어디에 또 쌓여요? 이 뒤에 이렇게 쌓여서 많이 쌓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심플러딩에서 백로그큐가 쌓이듯이 이걸 세션 하이제킹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에크스톰이라고 불러요. 에크스톰. 그렇잖아요. 지금 에크되는 이 패킷이라든가 이런 에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쌓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걸 에크스톰이라고 그래. 스톰이 뭐예요? 폭풍이죠. 많이 쌓이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 전체적인 네트워크에서 이 패킷이라든가 에크 또 씬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고 불안정한 네트워크가 지속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자가 서버와 통신을 하고 세션을 해서 인증받지도 않고 서버 자체의 세션을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사용하던 세션을 갈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세션 하이제킹이라고 합니다. 세션을 탈취하는 것들 요 사이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 탐지 방법이 있어요. 비동기화 상태를 탐지한다. 봐요. 서버와 시퀀스 넘버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비동기화 상태에 빠지는지를 탐지한다.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면 이거는 동기화가 되죠. 동기화가 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통신하는데 그 탈취에서 공격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중계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동기화가 돼 있겠죠. 그렇게 찾아내는 방법이고 에크스톰 탐지. 전송 중인 윈도우즈 크기와 시퀀스 넘버가 맞지 않은 상태가 되면 서로에 대한 교정 패킷이 그래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때문에 그 무한루프에 빠져 에크 패킷의 비율이 급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것을 우리는 에크스톰이라고 합니다. 에크스톰. 급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세션 하이제킹 중이구나. 그리고 패킷 유실 및 재전송 증가. 공격자가 중간에 끼어 있으므로 패킷의 유실 잃어버리는 것도 있겠죠. 오는 족족이 다 전송을 한다면 뭐 정상적인 통신하고 다를 바가 없죠. 하지만 중간에 껴들었기 때문에 패킷이 유실이 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재전송.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또 에크 이쪽에서 에크가 오게 되면 또 아니면 리퀘스트가 오게 되면 요청이 오게 되면 다시 보내줘야 되고 이런 재전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중간에서. 그러면 세션 하이제킹이라고 판단해도 된다. 그 다음 기대하지 않는 접속의 리셋. 처음에 리셋 패킷을 보내죠. 세션을 탈취하기 위해서. 리셋 패킷을 보내죠. 기대하지 않는 리셋. 데이터의 전송에 암호화 지속적인 인증을 통한 세션 유효성 확인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암호화 되기는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션 하이제킹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웬만한 고전적인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 다음 286페이지 오면 이제 로컬 공격과 원격 공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용어를 잘 기억을 하고 시스템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로컬과 원격 공격. 자. 로컬 공격, 원격 공격. 로컬 공격과 원격 공격이 있습니다. 자, 로컬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시스템 안입니다. 시스템 내부로 보시면 돼요. 내부. 그 다음 원격을 보면 원격은요. 시스템 외부예요. 시스템 외부. 시스템 외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로컬 공격이라는 건 뭐예요? 시스템 내부에 침입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게 로컬 공격입니다. 원격 공격은 시스템 밖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 밖에서. 시스템 밖에서 예를 들어 포트 스캐닝은 뭘까요? 원격 공격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루트 권한을 획득했다. 로컬 공격입니다. 자,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로컬. 자, 원격 공격으로 자, 원격 공격으로 수단은 원격 공격입니다. 공격 대상 시스템에 침입한 공격자가 루트 권한을 얻는 것, 내부죠. 루트 권한을 얻는 것은 의한 공격이다. 또 시스템 내부 프로그램의 버그, 환경 변수 조작, 경쟁 조건 방식. 자, 밑에 나옵니다. 관리자에 의한 시스템 잘못된 설정. 이건 또 시스템 내부에서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모두 우리는 로컬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격 공격 한번 봅시다. 외부로부터 공격 대상 시스템의 데몬이 가지고 있는 버그,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그 다음에 NIS, 이거 다 네트워크죠. NFS,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죠. 등의 잘못된 설정을 이용하여 목표 시스템의 쉘을 얻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이다. 하지만 NIS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직 시스템 안에까지는 안 들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더 이해하는 데 편리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로컬과 원격 공격. 왜냐면 나중에 로컬 내부 시스템 기반이냐, 네트워크 기반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스템 기반이면 로컬이에요. 또, 네트워크 기반이면 시스템 밖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해하시기가 좋아요. 다섯 번째, 이제 기타 공격 방법이 있어요. 경쟁 조건 방식, 이건 보세요. 자원을 공유하는 경우 임시 파일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한다. 경쟁 조건 방식이에요. 공격 기법. 또 기타 공격 기법입니다. 05. 로컬 공격 04네요. 그 중에서 뭐예요? 경쟁 조건 방식. 경쟁 조건 기법입니다. 얘는 뭐냐면 첫 번째로 뭐 자원을 공유하는 경우 임시 파일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이죠. 임시 파일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임시 파일. 임시 파일을 생성할 때 관련이 있고요. 여기에는 꼭 경쟁이라는 게 나와요. 프로세서의 경쟁이든 뭐든 이 경쟁자가 나오면 이 조건 공격 기법이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임시 파일을 일단 임시 파일을 생성한 후 지우는 과정에서 쓰기 바로 직전에 경쟁 조건을 이용하여 원하는 파일에 원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방법이다. 경쟁 조건이에요. 경쟁. 그래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자원의 상태를 변환하는 공격이다. 대응 방법은 스티키 비트를 사용하여 퍼미션을 설정한다. 스티키 비트는 뭘까요? 여기는 뭐 경쟁 조건 방식은 뭐 임시 파일을 뭐 지우는 과정에서 삭제하는 과정이죠. 지우는 과정. 이 삭제하는 과정이라고 합시다. 자, 삭제 과정에서 이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티키 비트는 뭐야? 사용 그 파일의 소유자만이 삭제를 하도록 만드는 특수 비트였었죠. 시스템1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삭제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스티키 비트가 대응 방법이 되는 겁니다. 스티키 비트. 비트를 설정하게 되면 다른 공격자는 해당 소유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삭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방어 방법이 되는 겁니다. 대응 방법. 대응 방법이 된다. 볼까요? 그렇게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왜 대응 방법이 되는지
왜 삭제와 관련이 되는지, 이니시 파일과 관련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뭐 경쟁 조건 공격 기법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버퍼 오버플로. 얘는 이제 버퍼의 스택 영역을, 그죠? 메모리의 스택 영역을 오버플로하게 만들어서 변환하는 주소 변경 방법이다라는 거. 그렇죠. 버퍼가 예를 들어 1024 바이트인데 2048 바이트를 넘겨요. 그럼 버퍼가 오버가 되겠죠? 그때 리턴되는 어드레스를 조작을 해서 하는 그런 오버플로 공격 기법이고요. 이 버퍼 오버플로 같은 경우는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IFS는 환경 변수를 이용하는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포맷 스트링은 프로그램 작성 시 정확한 포맷 스트링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격 코드가 나와요. 익스플로잇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양한 방법의 공격 기법을 자동화된 그런 스크립트, 프로그램으로 하는 코드를 총칭하는 겁니다. 익스플로잇 같은 경우도 이제 해킹 공격이나 이럴 때는 좀 많이 쓰는 그런 스크립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트로이 목마. 이건 뭐 너무나 많이 나왔었죠. 앞에서도. 트로이 목마.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또는 숨어서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악성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루트킷이 있습니다. 루트킷 같은 경우는, 얘는 진짜 해킹 툴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중요한 게 버퍼 오버플로 신경 써야 되고요. 설명을 드렸었고, 그냥 나머지 뭐 포맷 스트링 정도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다만 프로그램 과정에서 한다는 거죠. 프로그램에서 포맷 스트링. 나머지 뭐 익스플로잇 공격 코드도 그렇고요. 익스플로잇 코드도 한번 기억을 해보셔야 되고, 일단 뭐 5번 트로이 목마 다 중요하죠. 트로이 목마. 그 다음 6번째가 이제 이 루트킷인데, 이 킷이라는 게 그거죠. 세트죠. 세트. 킷이. 그래서 얘가 해킹 툴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면 돼요. 공격 툴이죠. 공격 툴. 해킹 툴, 뭐 공격 툴이라고 합시다. 좀 쉽게 깨끗이. 공격 툴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공격 툴의 종합 선물 세트라는 얘기죠. 이 툴들이 아주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뭐 탐지도가 나오는데 안티 루트 킷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타 공격 기법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 좀 설명을 앞에서 이제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좀 꼽으라면 경쟁 조건 시험에 잘 나오고 버퍼 오버플로 잘 나오고, 뭐 트로이 목마는 이거 기본적인 거고, 그죠? 루트킷 한번 여러분들이 잘 신경 써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박스 안에 보면 대부분 그 대응 방법이나 이런 것들 나와 있죠? 그 대응 방법도 눈여겨서 보시고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공격, 그죠? 네트워크 기반 공격 기법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좀 쉬었다가 다시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